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이성근과 남한의 조명균 사이에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의 장소는 평양으로, 날짜는 8월 중에 늦으면 9월 초에 이렇게 해서 확정해서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9월에 평양에서 한다라고 합의만 하고 며칠인가에 대한 날짜를 잡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성근은 날짜 다 돼 있다 하고 조명군은 상황 보면서 더 협의해야 된다 하는데, 북한은 아마 9월 9일 구구절, 자신들의 이 공산당 정권 수립일 날로 그 전날 쯤으로 했을 거고, 한국은 아마 그렇게 하면 북한의 둘러리를 서게 되니까 9월 10일 이후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다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날짜가 없는 정상회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성근이가 어깨에 힘을 주고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온갖 건방을 떨었습니다. 자, 회담 시작 때부터 이성근은 회담을 공개하자 했어요. 조명군이 내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북한이 공개해서 하자 그러면 한국은 뭐가 겁이 나서 공개 못한다고 합니까? 오히려 한국 측에서 회담을 공개리에 당당히 하자 하고 북한이 그걸 거부해야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는 어제 완전히 그냥 온갖 그들드름을 다 피웠는데, 회담을 내가 수줍음이 많아 공개 못한다라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면박까지 주고, 회담이 끝난 뒤는 북남 회담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일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전체 회의 전에 언론에 카메라 돌아가는 모두 발언에서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되게 하지 말고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회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에 회담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와전될 수도 있고 선의적인 것이 악의적인 것으로 와전될 수도 있다면서 남측 언론이 고의로 그러게야 하겠냐, 회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측해서 언론이 잘못 보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 많이 본 장면이죠. 6월 달에도 고위급 회담 때에도 회담 공개를 요구했고, 지난 1월 달에 처음 만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뭔가가 구려서 감출 게 많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툭 하면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뒤통수 맞는 일이 이런 거예요. 북한이 공개하게 되면 너 왜 작게 주냐? 너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낸 쌀이고, 너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낸 차량이고, 이런 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국민 앞에 공개될까봐. 또 너네 지난번에 우리 북평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공개될까봐 한국이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냐. 근데 북한은 과거에 MB 정권 때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이 실무자들 간에 이 접촉을 많이 했어요. 뭐 가스관을 하니 뭐니 하니. 그러면서 헤어질 때 돈을 갖다가 준 모양인데 그 돈다발을 나중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돈질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뻔뻔한 정권이니까 뭔가 약점을 지면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끝도 없이 이런 부분에 끌려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이성근이 뿐만 아니라, 이성근이 조통위원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용어도
외상 이용호도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온갖 거들먹을 다 떨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장관급 이상들이 공개 행사에서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가 하는 부분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온갖 거드름과 마치 자신들이 상전이고 주변 나라나 한국이 자신들의 머슴이나 되는 양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받아 챙길 거는 다 받아 챙기고 전체 협상의 페이스를 자기들 주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협상이나 이런 접촉을 했어야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대와 민족을 선도하자면 당국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태도가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진다면서 성격과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다음번에는 비공개로 받아줄 거니까 꼭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하자. 그러면 오보가 나올 수가 없고 편파 보도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북한이 말미에 또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거라면서 조명군 선생이 돌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북과 남의 모든 일정이 진척되게 제 할 바를 다 하자고 특별히 자기가 이야기한다 하면서 또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 예정된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 때 각자 책임을 다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게 관철 안 되면 9월 달에 못 만나는 거고 이걸 그 전에 너네들이 해결해 오면 만나겠다고 조건을 딱 걸은 거예요. 자, 이제 문재인은 북쪽이 자기들 손아귀에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북쪽은 남쪽이 굽히면 굽힐수록 더 엉겨 붙으면 엉겨 붙을수록 더욱더 건방지고 시건방을 떨면서 갑의 위치에서 남을 데리고 놀고 있어요. 자, 그간에 남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밀수로 또 더 나아가서 북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퍼준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 이제 북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뚫고 북에 너네들이 해줄 거를 다 해줘야 된다. 최근에 보면 도론이 철도니 이야기만 하고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반들만 오지 실제 하나도 진행시키는 게 없고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안 되지 않느냐. 종전선언도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종전선언 문제와 대북 경제 지원 그리고 제재 완화 문제에서 되는 게 없다고 북한은 남측과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거 말 안 해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성근이 말을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대북 제재로 막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북 제재 거론하는 남측에다가 물어봐라 라고 비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기자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 궁금해야 취재할 맛이 있지. 내가 하도 취재에 잘 응하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별의별 의혹이 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한국이 8월 말로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지금 북한의 일정을 좀 받겠죠. 그리고 향후 국제 일정도 받겠죠.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고 그리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제4회 동방경제 포럼을 해요.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극동아시아의 주요 수반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투자하라고 쇼하는 거죠. 푸틴이.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미국 유엔에서 뉴욕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애초엔 10월 말이나 11월쯤 하려 했는데 11월 6일 날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11월 달 하다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너무 뒤에야. 그러니까 유엔 총회 전에 3차 회담을 하려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이 북한의 일정이 빡빡하니까 8월 말에 하거나 9월 초에 하려 했는데 북한이 그걸 그렇게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시간을 못 잡은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번에 북한이 아쉬워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안 만난다고 판을 깼을 때 토요일 날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문재인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급하면요, 저가 급하면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잘못했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하던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배돼지에 기름이 끼었어요. 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네들 편한 날짜에 해주냐, 공짜가 어디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북한은 정권 수립, 공산당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이 문재인이 평양에 왔다 하면 70주년을 축하하러, 아련하러 왔다라고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9일 근처로 아마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는 9월 9일 직전인 9월 초에 평양을 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영 바보는 아니니까 그때 갔다가는 아마 국제적으로 평양에서 9월 9일 날 전 세계 사절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북한에 가서 마치 김정은이 아련하고 왔냐고 비난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안 하려 하니까 북한이 일부러 그때를 밀어붙이다가 판을 지금 깨버리는 쪽으로 가면서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특히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9월 초에 방북을 하려고 하고 그때 맞춰서 문재인도 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북한이 일부러 한국이 못 올 날짜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날이 안 된다니까 판을 깨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잡으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을 종전선언에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날짜는 안 잡고 평양에서 9월 달에 한다라는 것만 발표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날짜가 확정이 안 되니까 경호 의전 같은 문제도 하나도 해석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정상회담을 한다면 김정은 일가의 영원한 집사인 김창선이 와서 의전이나 경호나 이런 문제까지도 다 협의를, 이성근이 옆에 앉아서 직접 체크를 해야 돼, 집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안 온 걸로 봐서는 이성근이는 어제 판을 깨려고 나왔지 판을 갖다가 실어서 뭘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쪼아가지고 대북 제재를 풀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오라, 이 요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폼페이오가 8월 중에 북한으로 간다라는 것도 변수인데요. 북한은 8월 말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지고 가는 카드가 뭔가를 지켜보고 폼페이오한테서 대북 제재나 종전선언이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얻겠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내놓으면 북한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해주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오기 전에 한국이 트럼프한테 이야기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라, 이 이야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리스 미 대사는 어제 국립외교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부러 지금 비핵화에 대해 더 가시적인 입장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했지만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작동해야 남북 경협도 활발하게 될 수 있다 해서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에 대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제재 완화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말을 했고요. 북한산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도 한국도 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자들은요, 외교관을 또 남북 협상군을 훈련시킬 때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뽑아가지고 전문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도 시키고 협상의 전략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회담하는 과정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들먹거리면서 온갖 도발적인 언사를 해서 판을 깨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결국은 협상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다른 양보를 하게 하는 부분 등에 대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성근이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은요, 엄청나게 오래 축적된 교육과 경험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가톨릭 수사가 되려고 했다라는 조명균 정도로 이성근을 상대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상대를 벼랑 끝까지 몰아서 판을 깰 듯이 하면서 순순히 뭘 하나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북한이 협상 국면으로 들어온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북한이 순순히 흔쾌히 믿음성이 가도록 행동하는 적을 지금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북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스타일의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이나 한국이 어디까지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한 개를 할 거를 10개로 자르고 그 10개를 10분의 1을 가지고 또 남이 가진 10개와 같이 장사를 해먹으려고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자기들의 핵과 미사일을 이제는 점점 지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기정사실화시키고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 사이에 지금 대북 제재 구멍은 점점 뚫려서 지금 필리핀도 완화하려고 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대북 경협도 끌어내고 제재도 무너뜨리고 종전선언도 얻어내고 이렇게 가는 게 북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한다라는 이 거짓말을 믿고 협상을 진행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틀려먹었고요. 어제 제가 지지율 떨어지니 또 쇼한다 하니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했을 때 평양에서 한다고 애정돼 있는 건데 너 그따위로 말을 하냐 하면서 저한테 문바들이 퍼부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비핵화가 될 거라고 협상했지만은 4월 27일 협상한 이래 4개월이 되어 가도록 비핵화는 눈꽃만큼도 접근을 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북한의 선의를 믿고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북한이 이제는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해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된 바가 없는데 북한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자고 매달리면서 끌고 가는 문재인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판을 깨게 되면 한국의 문재인한테 속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 석탄 밀수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평양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한국 정권 정말 난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성근이가 날짜를 안 잡고도 다 돼 있다고 조명균은 협의해야 된다 하는데 자,
북한이 9월 9일 직전에 이렇게 잡아놓고 무릎을 꿇리고 안 하려면 너네 뭐 먹을 거 갖고 와라.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먹거리 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제재 완화, 병협, 종전선언 한 개라도 안 들고 오면 너네 우리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런 지금 장난을 지금 북한이 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데리고 나온 북한 대표단 면면을 보면 김윤혁 철도성 부상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도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을 데리고 놓은 거는 철도협력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산림, 뭐 농업협력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우리 측을 굉장히 실무적으로 압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북한에 퍼주고 비 맞추면서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정상회담 안 하면 나라가 존립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경제난으로 죽을 지경인데 이 지경에서 정상회담을 안 하면 불편한 국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성과도 없는 정상회담을 북쪽의 페이스에 맞춰줘서 북에 간만 키우는 이런 정상회담을 왜 평양까지 가서 또 더 해야 되느냐. 북은 도대체 비핵화는 언제 하느냐. 비핵화가 가능하기는 하냐. 전부 다요. 뻔한 사기를 가지고 트럼프나 문재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 계산 때문에. 트럼프 계산은 정치적인 욕심이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문재인의 계산은 뭐냐는 거죠. 그 뭔지에 대해서 문재인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